자, 이수진 민주당 정체성 없다. 윤영찬 옹색함 부끄러워해라. 자, 윤영찬 지역구 현근택이 불출마하면서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내가 거기에 간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정정하는 정보 다시 갑니다. 자, 이수진 의원이고요. 비례대표. 환노위에 있고 예산결상특별위원회에 있었고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졸업하셨고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출신입니다. 간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의정활동 보겠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이 총 137개. 137개면 진짜 많이 한 겁니다.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제는 이 사이트에서 대표 발의 법안이 빵개로 나와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건 동명이인인 동작구울 이수진 의원에게 이 법안까지 엎어졌어.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열려라 국회라는 사이트에서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수진 의원실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정정을 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내렸다. 그리고 열려라 국회라는 사이트에 이런 오류가 있으니 이거 확인해서 수정 요청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이 돼 있더라고요. 법안 처리 현황도 69.34% 처리가 됐습니다. 많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걸 했는지 여기에도 또 자료가 쭉 나오는데요. 상임위원회 출석률, 예결위 100%,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00% 출석했고 환노위도 97.66%. 엄청 높죠. 본회의 출석률 97.45%. 자, 국회 내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도 여기 나오는데 2020년도에 11억 9천, 그리고 2021년도에 6억 9천, 2022년도에 8억 1천.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건물이 있고 예금이 있고 다른 거 없어요. 건물이라고 하면 뭐 아파트나 집이나 뭐 이런 거겠고 증권 없고 예금 있고 굉장히 재산도 깔끔해. 굉장히 뭐 재산도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고 이수진은 후원금 모금 현황을 봤는데 이 회색이 국회의원 평균 2021년에는 평균보다 좀 많이 받았죠. 2020년에는 평균보다 좀 못 받았고요. 고액 소액 후원금 비율을 보니까 노란색이 소액입니다. 고액 후원자는 거의 없네요. 소액 후원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예. 소액 후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좀 검색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문정복, 양이원영, 이수진, 비례 이수진 이분이고요. 이모경,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꺼내고 난리쳐서 박강원 원내대표 사퇴시키진 의원 중에 한 분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가결표가 나왔을 때, 가결됐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강원 원내대표 사퇴하라.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막 나왔을 때. 그때 박강원이 사퇴를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미리 준비해온 사퇴 연판장을 꺼내들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겠다.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도한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분위기로 몰아갔다. 면전에서 연판장까지 꺼내드니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런 얘기가 있어. 다른 데도 좀 찾아봤는데 요런 글이 있더라고요. 박강원은 원내대표 사퇴할 생각이 없었나 보군요. 원내 지도부는 사퇴할 생각이 없었고 표결 후 철판 깔고 4시간가량을 버텼으나 초선 4명, 문정복, 양이원영, 비례 이수진, 이모경 이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서 서명 받으니까 그제서야 사퇴 입장 표명을 했다. 대신 거기에 지도부 사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었다.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는 정상근무 지시를 했다. 박광호는 당대표 거리 시 당대표 대리 1순위인 원내대표인이 버틴 모양입니다. 자, 이것도 민주당의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쓴 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울 줄도 아는 분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가결 사태가 터졌을 때 박광원이 물러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초선 의원 중에 한 분이 이 이수진 의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영찬이 반응을 했어요. 이수진 등장하니까. 자, 현근택 빠져서 이제 여기는 무혈입성이구나 했는데 이수진 등장하니까 윤영찬이 반응을 합니다.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수진 의원은요,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한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자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이다.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과 지금 함께하는 참모들 중에 저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딩이 너무 좋아요. 성남으로 갑자기 틀었단 말이에요. 왜냐? 원래는 서대문, 우상호 지역구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이 됩니다. 비례 의원은요, 전략공천 지역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출마할 수 없게 돼서 급하게 윤영찬 지역구로 턴을 한 거예요. 현근택이 불출마되니까 적이다. 자, 그러면 급하게 지역구를 옮긴 거니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워딩이 너무 좋아.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자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 성남을 지키는 게 민주당을 지키는 거고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윤영찬한테 이 지역구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간 겁니다. 잘 뽑았어요. 선거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뽑은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찬도 발끈합니다. 저를 향해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 정체성조차 의심이란 표현을 썼는데 나는 1994년 김대중 총재님의 전담 기자로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을 곁에서 지켜봤고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 수석으로 일하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해온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 이수진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하셨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 중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여일을 앞두고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다. 이왕 오겠다고 했으니 정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다만 출사의 변조차도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빌려야 하는 그 옹색함을 부끄럽게 여기시기 바란다. 반응을 합니다. 성남 중원의 민주당 후보는 이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신념을 잃지 않으며 당당하게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나 윤영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윤영찬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놓고 비판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영찬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판 전으로 실재산은 3억 줄었는데 재산이 늘었다며 변론비 대납 의혹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어. 윤영찬. 성남에 출마하며 저와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그런데 이번에 저를 공격.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지나치셨다.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 이게 윤영찬입니다. 이게 윤영찬인데 뭐라고? 지역 주민의 삶을 잘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신념을 잃지 않으며 당당하게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윤영찬이라고? 아이고. 가짜 뉴스로 이재명을 공격했고 그래놓고 자기 선거할 때는 이재명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인간입니까? 예? 인간이에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놓고 이렇게 비판한 건 윤영찬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기지사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래놓고 윤영찬이 자기가 뭐 민주주의를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진짜. 이런 게 윤영찬이니 윤영찬에 대항할 카드로 이수진 의원의 등장. 이건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는 잘못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렸고 대표법안 발의가 빵건이라는 오류, 저는 그게 사실로 믿고 비례가 대표법안 발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정보였다는 거. 그리고 조사를 해보고 들여다보니 의정활동도 너무 열심히 했고 대표법안 발의도 137개나 했고 법안 처리율도 69.34%로 매우 높고 출석률도 엄청 높고 거의 100% 가까운 출석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터졌을 때
박강원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던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이수진 의원, 비례의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찬이 다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건 최악 중에 최악이다. 앞으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분으로 느껴지고요. 이제는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